이제 또 추석이 얼마 안 남아서 여러 가지 민생 대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취임하고 나서 뭐 긴축이다, 뭐 부채 감축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게 다 쓸 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저의 기조는 쓸 땐 쓰고 좀 뺄 때는 빼자. 그래서 오늘은 쓸 때 쓴다는 그 기조 하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전에 민생 대책으로 약 1,731억 원을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 안정 대책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인상을 하더라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민생 안정 대책에 그 주안점을 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고금리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에 대한 대출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생 안정 대책 재정을 추석 전에 조기 집행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이제 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총 우리 도 예산 260억을 투입해서 2,67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해오던 거에다가 지금부터 올 하반기 연말까지 특별히 도 예산 110억 원을 더 투입해서 67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일반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 원, 또 취약계층은 2천만 원,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분들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추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들에 의해서 약 1억 원 정도까지 대출을 이렇게 해오다가 그 재원이 벌써 1,200억 정도가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으로 이미 대출 자금이 다 소진이 돼서 추가로 110억 원을 더 투입해서 670억 원을 마련하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기조에서 내년에는 아예 도 예산 투입 액수를 좀 더 늘려서 150억 원을 투입을 해서 그 대출 지원 규모를 총 2천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거 외에 금융권에서 출연하는 액수, 또 뭐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제 보증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되면 이 보증 한도가 금년에 1억 원이었던 것이 이제 2억 원으로 확대가 되고 거기에 보증 수수료라는 것을 우리 이제 도에서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자 차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내야 되는 이제 그 대출 이자가 약 5% 정도 막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2% 정도를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 산출 근거는 이게 이제 이자 차액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정부나 도에서 공적 자금으로 이렇게 대출을 했을 때 받는 이자가 약 한 3% 정도 된다. 그런데 금융권에서 받는 대출 이자가 5%가 된다. 그러면 그 공공과 일반 민간 금융권의 그 대출 이율의 차이, 그게 약 한 2%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에서 지정하는 착한 가격 업소가 현재 강원도에 약 380개 정도 있는 것을 1,000개로 규모를 확대해서 이분들에게 우선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더 확대해서 중소기업인들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연 210억 원의 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금년도 현재 2,700억 원 규모였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3,500억, 2026년에는 5,000억 원 규모까지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자 차액이 지금 2%에서 3%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을 해주게 되면은 이것이 전국의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전해 드리도록 하고 대출 만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을 하겠습니다. 또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 신용도가 좀 낮은 저신용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물가 대책입니다. 이제 추석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품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원 상품권 등 지역 상품권 발행을 173억 원어치 발행하려고 했던 것을 304억 원까지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할인율이 5%에 해당하기 때문에 300억 원을 만약에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하면 그 5%인 한 15억 원 정도는 또 거기에 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0억 원의 도 예산을 투입해서 채소나 농산물 가격 안정자금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가격이 내릴 때 이제 보전을 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택시 요금 추가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택시 요금을 인상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동결했고요. 시내버스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 압력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조정 시기를 일단 좀 올해 말로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또 종량제 봉투 요금은 시군과 협의해서 동결하거나 또 감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방침 이런 조치를 추석 전에 전부 다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농업인 수당 연 70만 원씩 드리는 농업인 수당을 추석 전에 전부 지급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 예산과 시군 예산이 전부 들어가는데요. 합쳐서 약 347억 원 규모가 됩니다. 종전에는 좀 연말쯤에 가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추석 전에 전액 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건설공사 대금 추석 전에 밀린 것 없이 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 또 이런 도로사업소, 시군 이것까지 다 합하면 약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것은 기성고를 파악해서 업체가 신청을 해야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액수가 지금 산정될 수가 없는데 예년도 상황,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추이를 전부 종합해 봤을 때 1,0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것을 공사대금 하여튼 추석 전에 지급을 전부 하고요. 또 건설 이 업체들이 이것을 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추석에 임박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 보면은요, 우리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의 도예산 투입되는 거, 또 상품권 할인되는 것, 또 채소 농산물 가격 안정 자금, 농업인 수당, 또 건설 공사 대금 이것까지 전부 다 더하면 1,731억 원이 됩니다.
물론 이제 추산한 액수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약 1,731억 원의 민생 안정 정책 예산이 추석 전에 조기 집행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추석 전까지 민생 안전과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민생 경제 중심 대책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것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중장기적인 대책, 통상 하고 있는 대책, 또 뭐 복지 대책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때 거기에 맞춰서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